중간고사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에 50%가 투표를 해서 언제 4월 24일.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수요일 날은 수업 없고 마지막은 아니죠. 중간고사 끝나고 수업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오늘 게 아마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늘 단원을 다 못 나가면 아마 그건 안 들어갈 거고 지난번까지만 들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계속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테그리티, 컨피덴셜리티 다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CPA 기억나요? CT only attack 뭐였죠? CPA는 둘 다 컨피덴셜리티에 관련된 거죠. 메시지의 내용을 못 보게 할 때 공격자가 인크립션 쿼리를 할 수 있으면 CPA고, 그냥 하나만 가지고 정보를 끄집어내면 CT고, CMA 뭐였죠? 이거는 뭐에서 나온 거죠? 인테그리티. 그래서 메시지에 대한 태그, 그러니까 맥을 얻을 수 있으면, 임의로 막 얻을 수 있으면 CMA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CMA 되는 어택에 대해서 공격자가 공격하는 걸 생각했었죠. 그래서 공격자가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메시지 태그를 만들 수 있으면 공격에 성공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컨피덴셜리티였고, 얘는 인테그리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까요? 합치는 거 해야 되겠죠? 합치는 게 우리가 authenticated encryption이에요. 인크립션은 confidentiality고 authenticated가 사실 메시지 authentication 코드.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에 우리가 인크립션도 들어있고 태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실때 CPA가 있었는데 그럼 더 센 어택에 대해서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을 배우면서 뭘 배울 거냐면 CCA를 배울 거예요. 여기 C는 뭘까요? chosen. 이건 사이퍼 텍스트. 그래서 CPA에서는 공격자가 플레인 텍스트를 자기가 선택을 해서 인크립션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CCA는 공격자가 사이퍼 텍스트를 자기가 아무렇게 선택을 해서 디크립션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시멘틱 시큐리티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공격자가 챌린저가 메시지를 인크립션 해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주면은 이게 이쪽에서 온 건지 이쪽에 맞추는 거였죠. 공격자가. 그럼 공격자가 이 사이퍼 텍스트를 물어보면 되죠.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뒤에서 볼 텐데 당연히 자기가 공격자 챌린지 받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하고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는 그게 이제 CCA고, 이 CCA를 우리가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으로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쭉 배웠던 게 컨피덴셜리티는 이베스트라핑, 중간에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관찰하는 사람이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고,
인테그리티는 메시지를 고치는 거, 이걸 디텍트하는 거. 그래서 맥을 우리가 많이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컨피덴셜리티랑 인테그리티를 동시에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템퍼링은 뭐냐면 들어가서 공격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조작한다. 그래서 공격자가 메시지가 있으면 이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인크립션 되어 있는 내용을 막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템퍼링 어택. 자, TCP/IP가 있어요. TCP/IP가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어니스트한 유저가 데이터를 보내면 데스티네이션이 뭐 얼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트 넘버가 80번이고 내용이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저 내용이 서버로 가겠죠. 패키지 서버로 가면 얘가 이제 데스티네이션 80번 포트니까 이 응용으로 보내겠다. 뭐 www 웹 서비스니까 뭐 웹 브라우저 쪽으로 뿌린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저 데스티네이션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이 받을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OS가 이제 저거를 받아가지고 포트 번호에 따라서 적당히 뿌려주는 거죠. 근데 이제 밥은 공격자예요. 자기가 심어놓은 뭐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쳐요. 그 해킹 프로그램은 포트가 25번이에요. 그래서 밥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데스티네이션을 자기 쪽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그냥 플레인이면 쉽죠. 플레인 테스트면 이 밥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게 패키지 날라오면 자기가 중간에 이 80을 그냥 25로 바꿔가지고 보내버리면 그럼 되죠.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밥한테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건 플레인 테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패키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얘가 TCP/IP는 그냥 공개되는데 HTTP 우리가 이제 HTTPS로 통신한다고 쳐봐요. HTTPS는 시큐어하기 때문에 인크리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IPsec 같은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HTTPS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인크리션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패킷에 보면 데스티네이션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다 인크리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인크리션 되어 있고 저 인크리션 되어 있는 게 기계 머신으로 오면 그러면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기계, 네, OS겠죠. OS는 둘 다 시메트릭 키를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K로 해서 인크리션해서 보내면 얘가 K로 디크리션 해요. 서버가. 그러니까 내 기계가. 디크리션 해가지고 포트가 80번이면 웹 서비스한테 보내버리고 25번이면 내 바이러스 컴퓨터한테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암호화되어 있는 저 패킷 80번으로 가는 저 데이터를 암호화된 상태로 25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얘를 이쪽으로.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밥 입장에서는 원래 모르는 내용이었죠. 근데 만약 저게 80에서 25로 바뀌면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디크립션 해가지고 그 데이터 내용을 25 포트 내 해킹된 프로그램에서 보내주니까 내용이 뭔지 알 수 있겠죠. 자, 저렇게 공격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이 공격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우리가 배운 거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많이 배웠죠? 뭐 배웠었어요? 무슨 모드를 배웠었죠? ECB 모드 배웠었고 또 CBC 또 카운터 뭐 이런 거 배웠었죠? CTR 모드. 자, 뭐 ECB는 어차피 시큐어제니까 빼버리고 뭐 CBC 이런 걸 배웠었죠? 자, 카운터는 어떨까요? 카운터에서 바꾸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요? 카운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메시지가 있으면 어떻게 인크립션해요? 스트림삼처럼 뭔가 이렇게 키를 만들고 XOR을 하죠. 여기에 지금 80이 있는 거고 여기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뭔지 모르겠죠. 랜덤이 들어있는 건데
랜덤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요 값만 우리가 25로 바꿀 수 있어요? 이 값을 우리가 시트라고 치면 시트에다 뭘 하면 돼요? x화로 80을 하면 80은 지워지고 다시 또 25를 하면 되죠. 그래서 카운터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죠. CBC는 만약에 IB가 이니셜 벡터가 랜덤이라고 치면 기억나요? CBC 랜덤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 IB가 있고 이걸 랜덤으로 뽑아서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얘랑 XOR을 해서 그 다음에 F 퍼뮤테이션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첫 번째 거였죠. 여기에 이제 80이 있었다고 쳐봐요. 뒤에는 이제 계속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CBC 모드였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건데 얘를 25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요 경우에 사이퍼 텍스트는 IB랑 그다음에 여기는 뭐 C0라고 하면 C0, C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런 걸 텐데 이거를 이 시트를 적당히 바꿔가지고 80을 인크립션한 게 아니라 25를 인크립션한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IB 값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쳐요. 왜냐하면 IB는 랜덤이니까 아무런 값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죠. IB를 바꿀 수 있다고 치면 그런 경우에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음. 여기 C0 씌워놓은 바꿀 필요가 없고 IB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기다가 80을 하면 80은 지워지고 다시 25를 하면 그러면 들어가는 게 보면 원래 거에 IB, X와 25가 들어가는 똑같죠. 디크리션 해보면 알 거예요. 원래 사이퍼 텍스트 이걸 디크리션을 하면 거꾸로 가보면 여기 나오는 게 원래는 80이랑 IB 값을 X한 값이 땅 X랑 뭐 이런 거가 지금 있었겠죠. 여기가 80이랑 X하고 게 IB가 들어있었을 텐데 그런데 IB가 지금 바뀌었죠. 새로운 걸로. 얘가 80, 25 IB로 바뀐 거니까 지워지고 해서 25 IB랑 되는 거랑 똑같아서 여기 IB가 들어오면 이거 지워지고 25로 디크리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CBC도 랜덤 IB를 쓰는 CBC라면 공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카운트는 당연히 쉽고 CBC도 공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있죠. 이 답이 뭘까요? 1, 2, 3, 4 중에 80을 25로 바꾸는데 10이시면 랜덤 IB 10이시면 80이랑 25랑 엑소해서 지워버리면 IB만 바꾸면 되더라. 음. 자, 그래서 뭐
실제로 그냥 사이퍼 텍스트만 보내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작하는 게 꽤 가능해요. 그래서 뒤에도 뭐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실제 그 뭐 IPsec 이런 걸 보면 CTR로 인크리션 되어 있어요. CTR이기 때문에 사실 더 쉽죠. CTR이면 해당되는 부분을 그냥 사이퍼 텍스트에다 엑소화만 붙여주면 되죠. 그거 지우고 새로운 걸 지우는 걸로 쭉 죽이는 넣기만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패킷에는 책섬 이런 게 있어요. 책섬이 있는 이유는 에러 커렉션을 해야 되니까. 에러 디텍션. 하지만 에러 디텍션 하는 것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미리 다 계산해서 이런 에러 디텍션 또 미리 계산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조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데이터 쪽을 우리가 원래 데이터 지우고 새로운 데이터 넣는 그 엑소를 해서 S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S 때문에 책선이 바뀌겠죠. 책선 바뀌는 것도 이제 뭘로 바뀌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뭐 0101이었는데 나중에 0112로 바뀌더라. 그러면 요 차이, 요거 두 개 엑소한 거, 이 값을 이쪽에 집어넣으면 책섬도 맞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카운트 모드로 되어 있는 실제 프로토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 뭐냐? 그냥 confidentiality, CPA 뭐 어택 이런 거 있죠? CPA. 그런 거는 액티브 어택. 액티브 어택이 뭐냐면 패킷을, 그러니까 암호문을 바꾸는 어택에 대해서는 시큐하지 않은 거예요.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맥을 할 때는 암호문이 아니었죠. 그냥 메시지였죠. 플레인 텍스트. 플레인 텍스트를 바꾸는 걸 바꾸는 게 우리가 맥이었고, 암호문 같은 경우에 암호문을 바꾸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암호문을 바꾸는 걸 막으려면 우리가 맥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문에다가 맥을 쓰면 우리가 오센티케이티드 인크립션을 부르고, 플레인 텍스트에다가 맥을 쓰면 그냥 맥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오센티케이티드 인크립션을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이퍼를 한번 봅시다. 어쨌든 얘도 인크립션이기 때문에, 인크립션은 알고리즘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아니요, 알고리즘. 사이퍼라고 하는 건 인크리션과 디크리션이 있죠. 사이퍼는 인크리션과 디크리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인크리션은 키가 있고 메시지가 있으면 얘를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 만드는 거죠. 키랑 플레인 텍스트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 만드는 거고, 디크리션은 키랑 사이퍼 텍스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Authenticated encryption. 인크립션은 얘도 두 개의 알고리즘이에요.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인데, 이랑 메시지를 가지고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키랑 사이퍼 텍스트를 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사이퍼에서는 디크립션 하면 항상 원래 메시지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맥에서 태그가 틀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베리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노라고 대답이 나오죠. 노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센틱 인크리션에서는 사이퍼 텍스트가 틀린 거면 디크립션이 안 돼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오센틱 인크리션은 키랑 사이퍼 텍스트 주어지면 디크립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얘는 이제 뭐냐면 널이란 뜻이에요. 레이텍에서는 뭐라 부르죠 이거? 바텀인, 봇 이렇게 써요. 바텀. 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란 뜻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디크립션을 하는데 맥이라 생각했을 때 맥 같은 경우에 베리파이 했을 때 잘못된 거면 우리가 노라 대답하겠죠. 노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디크립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게 만들면 되겠죠.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크립션은 사이퍼 텍스트를 모든 사이퍼 텍스트 디크립션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맥에 제대로 붙어 있는 사이퍼 텍스트만 디크립션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사이퍼 텍스트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맥이 제대로 안 맞아서 리젝을 해버릴 거예요. 틀린 사이퍼 텍스트니까. 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퍼 텍스트. 그래서 인크리션을 보면 시멘틱 시큐리티 원래 인크립션에 CPA 어떻게 돼서 시큐어한 그런 시멘틱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인크립션과 그 다음에 그래서 컨피덴셜시는 보장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디크립션이 안 되게 막는 게 있는 거죠. 즉 사이퍼 텍스트가 변경이 안 됐다. 사이퍼 텍스트의 인테그리티를 보장하는 맥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어서 맥이 안 맞으면 디크립션이 안 되게. 그래서 어태커가 자, 어태커가 뭘 못할까요? 저렇게 돼 있으면 어태커가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태커가 cannot create a new valid cipher text. 그렇죠? 그러니까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 만드는다는 얘기는 그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에 맥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맥을 못 만들잖아요. 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서 어태커는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해되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CCA가 되는 거예요. CCA가 뭐예요? 초전 사이퍼 텍스트는 어태커가 사이퍼 텍스트를 가지고 이거 디크립션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태커가 맞는 사이퍼 텍스트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태커가 사이퍼 텍스트를 물어보면 뭐라 대답해 주면 돼요? 널이라고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늘. 그러니까 내가 시뮬레이터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 챌린저인데 키 같은 거 몰라도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계속. 얘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한지 모르잖아요. 사이퍼텍스트를 얘가 만들어 주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난 대답할 수 있어요. 왜? 널이라고 대답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CC에 어떻게 돼서도 시큐어지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Authenticated Encryption의 정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Authenticated Encryption은 키랑 메시지랑 주면 사이퍼 텍스트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뭐 난스 밸류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뭐 카운터 모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랜더마이즈 모드. 그래서 그런 난스 같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키랑 사이퍼 텍스트 주어지면 원래는 디크립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널이 나올 수도 있다. 맥이 붙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큐리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달라진 점은 사이퍼 텍스트 인테그리티. 이게 원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메시지에 대해서는 있었죠. 인테그리티. 사이퍼 텍스트에 대한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뭘 못하는 게 사이퍼 텍스트에 대한 인테그리티냐. 여기 챌린저가 있어요. 여기 어드버서리가 있고. 자, 기본적으로 CP 어택이죠. CP 어택이니까 어택커가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인크립션이 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택커가 뭐 메시지를 막 보내요. 플레인 텍스트를 막 보내요. 휴게를 보내면 그러면 챌린저는
인크립션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인크립션한 결과를 다 줘요.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챌린저가 둘 중에 하나 뽑겠죠. B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B가 0 또는 1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A가 맞추는 거겠죠. 자, 어쨌든 얘도 지금 뭘 깨려고 하는 거냐면 시멘트 시큐리티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시멘트 시큐리티. B가 1이면 B가 1, if 자, 여기서는 이제 인테그리티 때문에 뭘 할 거냐면 어드버서리가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어드버서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뭔가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퍼 텍스트가 어떤 사이퍼 텍스트? 밸리드한 걸 우리 맥에서도 밸리드한 태그를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였죠. 똑같은 거예요.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한 거다.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이퍼 텍스트가 몇 가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사실 이 사이퍼 텍스트는 내부적으로 태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얘를 디크리션 했어요. 디크리션이 되면 어드버서리가 성공한 거죠. 어태커가. 이게 널이 아니면 성공한 거고. 물론 C가 물어본 것 중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C1부터 CQ 안에 있는 건 당연히 원래 되는 거니까 여기 없는 거. 없는 것 중에서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디크리션 되게 만들었으면 성공하는 거죠. 인테그리티를 깬 거죠. 어태커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럼 어드밴티지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어태커의 어드밴티지. 어태커는 언제 성공한 거예요? B가 얼마일 때? B가 1일 때. 그래서 B가 1이 될 확률이 어드밴티지고 얘가 뭐 해야지 CQ 할까요? 네글리저블. 이런 걸 만족하면 우리가 요 인크립션, 디크립션 알고리즘, 요 사이퍼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인테그리티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메시지 인테그리티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사이퍼 텍스트에 태그가 들어있다는 것 차이 외에는 뭐 거의 똑같죠. 자, 그래서 authenticated encryption은 두 가지예요. 시큐어한 인크립션 그리고 사이퍼 텍스트가 인테그리티를 보장합니다. 두 개를 보장하면 우리가 authenticated encryption을 부를 거예요. 시큐어한 사이퍼 텍스트라는 얘기는 시멘틱 시큐어, 시멘틱 시큐리티 그리고 CPA 어택 그 다음에 인테그리티 사이퍼 텍스트 어택 인테그리티 즉 어택커가 밸리드한 사이퍼 텍스트를 못 만드는 그 두 가지 프로퍼티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큐어한 authenticated encryption 시멘티클리 시큐어하고 사이퍼 텍스트 인테그리티를 제공하며 자 아직 어떻게 만드는지는 얘기 안 했죠. 어떻게 만드는지 얘기를 안 했고 우리가 CBC 모드의 인크립션 랜더마이즈드 IB를 가지는 CBC 모드 인크립션이면 걔는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일까요? 시큐한? 아니죠. 왜냐하면 조작할 수 있으니까. 카운트 모드는 안 되죠. 안 되죠. 둘 다 안 되는 거죠. 왜냐? 디크립션이 너를 아웃풋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너를 아웃풋하지 않으면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이 될 수가 없죠. 시큐한. 자, 그럼 이제 오센티케이티드 인크립션이 뭘 의미하느냐?
왜 이런 게 있으면 좋으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어태커가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딴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태커가 중간에 들어가서 마치 앨리스인 척하는 거야. 앨리스인 척. 그래서 어태커는 앨리스한테 마음대로 막 물어볼 수 있죠. 이런 메시지, 저 메시지 막 물어서 사이퍼텍스트 다 얻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새로운 사이퍼텍스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렇죠? 앨리스한테 물어본 것만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저걸 조합해서 뭐 자기가 앨리스가 답하지 않은 걸 뭘 못 만들기 때문에 바백에 내가 앨리스인 척하기 좀 어렵겠죠. 그렇죠? 뭐 그런 용도에 쓸 수도 있고 오센티시티 인증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요 A 어센티케 인크리션이 어디에 쓰일 수 있냐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초준 사이퍼 테스트 어택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시큐한 오센티케이트 인크리션은 CCA 어택에 대해서 시큐해요. 자, 우리가 CPA는 알죠? 초준 플랜 테스트 어택 챌린저가 있고 어드버서리가 있으면 어드버서리가 어떤 걸 물어봐요? 플랜 테스트를 막 보내죠. 그러면 챌린저가 사이퍼 텍스트, 즉 인크립션한 결과를 막 보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초전 플랜 테스트 어택이고 CCA는 초전 사이퍼 테스트 어택. 얘는 어태커가 사이퍼 텍스트를 막 보내죠. 그러면 챌린저가 뭘 대답할까요? 너를 막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A 오센티케 인크리션인 경우에는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CCA에 대해서 시큐어다는 뜻은 뭐냐면 어태커가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디크리션 해달라고 쿼리를 날렸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CCA 시큐한 거예요. 근데 오센티케 인크리션 같은 경우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죠. 왜? 너리라고 대답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A가 CCA 시큐어가 되는 거예요. 물론 A가 아닌 경우에도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CPA 시큐한 그런 인크립션 스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맥 같은 걸 붙여서 오센티케 인크립션 스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전 사이퍼 테스트 어택 쿼리를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스킴은 CCA 어택에 대해서 시큐한 스킴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볼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초전 사이퍼 테스트 어택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초전 사이퍼 텍스트 어택. CC. 자, 얘는 기본적으로 CT는 CPA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CT 사이퍼 테스트 온리 어택의 공격자보다는 CPA 능력을 가진 공격자가 더 능력이 센 사람이고 CPA는 당연히 또 CCA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전 사이퍼 테스트 어택의 능력자는 CPA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CCA 어태커가 CCA만 하는 건 아니고 CPA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챌린저가 있으면 어태커는 CPA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PA는 늘 할 수 있다. 이거는 디폴트로 CPA 콜인 할 수 있는 거고, 즉 인크립션을 항상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CCA는. 물어보지 않았던 저런 사이퍼 텍스트에 대해서 쭉 물어보면 저거에 대한 디크립션을 받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그런 어태커. 이게 이제 CCA 콜이죠. CCA 어택의 정의에서는 메시지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저건 넣어도 되고 진짜 메시지 상관없어요. 어쨌든 오면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의상으로는 저게 넣을 필요 없어요. 뭔가 인크리션, 디크리션 콜을 날렸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CCA 콜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CCA 콜이도 할 수 있고 CPA 콜이도 할 수 있는 어태커가 마지막에 M0랑 M1을 주면 얘가 선택을 해서 뭔가 대답을 해줬을 때 이 B를 맞추는 거. 저 맞추는 게 이제 잘 맞추면 그러면 시멘틱 시큐를 깨지는 거고, 저게 2분의 1이면 시멘틱ally 시큐한 거고. 그래서 유의해야 될 건 CCA 어택은 CPA 어택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거 실제 모델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군대에 있는데 적군에 인크립션하는 기계를 얻었어요. 그럼 무슨 어택? CPA 어택. 디크립션하는 기계를 얻었으면 CCA. 네, 디크립션 걸 얻었으면 사실 다 끝난 거죠. 원래 다 끝난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걸 얻었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디크립션 못할 그런 상황이고 다른 건 다 했는데. 이게 정의예요. 음. 자, 그러면 CBC with randomize IB 기억나죠? 앞에서 했던 거. 걔는 CCA에 대해서 시큐할까요? CCA에 대해서 시큐하지 않다는 얘기는 만약에 않다면 어드밴티지가 네글리저블이 아니라는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물어봐가지고 어때가 물어봐서 뭔가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제를 한번 봅시다. CBC with randomized IB is not CCA secure. 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챌린저가 있고 어드버서리가 있고. 어쨌든 어드버서리 하려고 하는 건 시멘틱 시큐리티를 깨는 거죠. M0, M1을 주면 그러면 챌린저는 인크리션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크리션에 주겠죠.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드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 거고, 이 사이퍼 텍스트 모양이 어떻게 생겼죠? IB 값이랑 그다음에 실제 암호문 이렇게 두 개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IB랑 첫 번째 블럭 하나짜리라고 쳐봐요. 그냥 블럭 하나짜리 메시지가. 그래서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챌린지는 부분이고 시멘틱 스크립트를 위해서 요걸 깨면 되는 거예요. 어드버서리가.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여기서 CPA 쿼리도 있고 CCA 쿼리도 있고 시멘틱 시큐리티 물어보는 것도 있어. 3개 있었잖아요. 저거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시멘틱 시큐리티 물어보다가 CPA 물어보다가 CCA 물어보다가 왔다 갔다 섞여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 시멘틱 시큐리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CCA 쿼리에도 상관없어요. 뭐 CPA 쿼리에도 상관없고. 자, 우리가 디크리션 쿼리를 할 때는 물어봤던 거 사이퍼텍스트에서는 물어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만약 저 C에 대해서 디크리션 쿼리를 요청한다. 그러면 뭐 다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C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C가 아닌 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C를 바꿔가지고 C가 아닌데 C에 대한 정보를 끄집어내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C는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IB가 있고 MB가 있고 있으면 얘를 XOR 해가지고 뭔가 인크립션해서 나온 게 C0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IB랑 C0 합쳐가지고 사이퍼텍스트 했어요. 그래서 저게 다른 걸 바꾸면 되겠죠? C0는 못 바꾸겠죠? 뭘 바꿀까요? IB를 바꾸면 되겠죠? IB를 뭘로 바꿀 거냐면 뭐 아무거나 합시다. IB를 IB1으로 IB랑 1이랑 XO한 걸로 쳐봐요. 그러면 여기 메시지는 뭐가 돼야 될까죠? 이게 C0가 나오려면 이 값은 뭘까요? 원래 메시지는 MB X와 1. 그렇죠? 왜냐하면 IB X와 1, X와 MB X와 1 하면 1과 1 X와는 없어지고 원래 거로 왼쪽은 동일하죠. 그렇죠? 그래서 IB X와 1이라고 하는 즉 요렇게 생긴 셀프 텍스트를 만들어요. 이거는 원래 C랑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A가 어떻게 만드냐면 A가 C'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줄 거예요. C'이라고 하는 거는 IB 1 C0 물어본 적이 없는 사이퍼 텍스트죠. 그렇죠? 그러면 챌린저가 디크립션 하겠죠. 디크립션에서 뭘 줄까요? MB X와 1을 주겠죠. 그래서 MB X와 1이 M0 X와 1인지 M1 X와 1인지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같으면 0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이거면 1이라고 대답해줘. 어드밴티지는 1. 시켜하지 않죠. 그래서 CBC with randomized IB 같은 경우에는 CC에 시켜하지 않아요. 어태커가 디크리션 쿼리를 할 수 있으면 깰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이런 CCA 시큐리티를 보면 어드버서리 파워는 CCA 같은 경우에 CPA랑 CCA 둘 다 할 수 있다. 디크리션 쿼리, 인크리션 쿼리 둘 다 날릴 수 있고 그래서 아무 메시지에서 인크립션 요청할 수도 있고 아무 메시지에서 디크립션을 요청할 수 있는데 챌린지에 대해서는 못 물어본다. 챌린지 하나에 대해서는 못 물어봐야 된다.
사실은 이제 디크리션을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실제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시큐하면 뭐 이거보다 덜 힘이 센 어태커에 대해서 시큐할 테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드버서리의 골은 어쨌든 시멘틱 시큐리티를 깨는 것, 구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골이고. 자, 이게 이제 CCA인데 그러면 오센티케이트 인크리시면 CCA가 될까요? 두 개가 이제 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 A라고 하는 건 CPA, CQ한 스킴이 있고 거기에 사이퍼텍스트 인테그리티가 붙어 있는 거였죠. 맥이 붙어 있는 거. 그런 스킴이 있으면 걔가 CCA, CQ 할까? 궁금하죠? 이제 그거를 보일 거예요. 우리가 볼 거는 Authenticated Encryption은 CCA, CQ하다. A2라고 하는 건 사실 뭐냐면 CPA, CQ에다가 사이퍼텍스트 인테그리티를 합쳐놓은 것, 이 두 개의 성질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런 인크리션 스킴은 디크리션 쿼리까지도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어떨 것 같아요? 느낌상. A가 디크리션 쿼리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줘요? 해줘요? 널로 해줄 수 있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CPA, CQ와 스킴이 있으면 걔에 대해서는 인크리션 쿼리는 다 대답할 수 있죠. 걔는 원래 인크리션 쿼리를 해주는 애니까. 디크리션 쿼리만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디크리션 쿼리는 얘가 밸리드한 사이퍼텍스트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널로 대답해주면 되죠. 그래서 디크리션 쿼리 다 대답해 줄 수 있죠. 챌린지에 대해서 못하겠죠. 챌린지는 어쨌든 밸리드한 거니까. 그래서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PA 콜에 대해서는 어때요?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있죠. 대답을 다 해주면 되고. CCA 쿼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디크리션에서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디크리션에서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 그냥 널로 준다. A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공격자가 키를 모르면 밸리드한 사이퍼텍스트를 선택 못한다가 사이퍼텍스트 인테그리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널로 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항상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M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돼요. 그렇죠? 널로 한 거랑 실제로 대답해 주는 거나. 그러니까 실제 대답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널로 대답해 줘도 상관이 없어요. A에서는. 사이퍼텍스트 인테그리티 때문에 어태커가 맞는 사이퍼텍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널로 대답을 해줘도 항상 맞는 쿼리 대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때요? 자, CCA 쿼리에 대해서는 뭐 그냥 널이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 CPA 쿼리에 대해서는 늘 대답을 해주고 저 두 개는 구별이 챌린저에 대해서 구별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CPA, CQ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고 그래서 원래 왼쪽에 두 개가 CCA 어택을 가지고 있는 즉 요거 CPA도 되고 CCA도 되고 그다음에 시멘틱 시큐리티였죠. M0냐 M1이냐 물어보는 거죠. 둘 다 구별이 안 되잖아요. 둘 다 보면 그렇죠. 저거는 오른쪽과 같고 오른쪽과 아래는 같고 따라서 저 왼쪽 두 개는 같고 즉 A 같은 경우에는 CCA 답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시멘틱 시큐리티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CCA 어떻게 돼서 시멘틱 시큐리티 스킴이 된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어렵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제 생각을 해보면 어,
공격자 입장에서는 사이프텍스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디크리션 콜을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날릴 수는 있죠. 다 널이 나오겠죠. 맞는 사이프텍스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CCA는 뭐냐면 공격자가 되게 액티브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사이프텍스를 만들어서 디크리션에서 정보를 좀 얻고 또 얻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이프텍스트를 물어봐도 아무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그냥 CPA랑 별로 다를 게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Authenticated Encryption은 confidentiality를 액티브 어태커에 대해서 보장해 준다. 액티브 어태커는 사이프텍스트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자기가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크리에이트 하면 대부분 맞지 않는 사이프텍스트라서. 그렇지만 이게 리미테이션은 사이드 채널 어택 뭐 이런 건 안 된다. 사이드 채널 어택은 암호화기랑 상관없어요. 뭐 이거 디크리션 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렇게 해서 부가적인 정보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리플레이 어택은 뭐냐면 지금까지 받은 거 가지고 다시 또 보내주는 거. 알아도 안 바꾸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지금인 것처럼 막 보내주는 거. 이런 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프텍스트를 바꾸는 거는 막을 수 있지만 안 바꾸고 그냥 주는 건 막을 수 없잖아요, 원래. 자, 이런 게 Authenticated Encryption이고 그다음에 CCA고 이제 우리는 뭐 정의는 알았고 이 두 개 관계도 알았죠. A이면 CCA 시큐어가 된다. 그럼 A를 만들 수만 있으면 되겠죠. A를 만들면 걔는 다 CCA 시큐어니까.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간단하죠. CPU 시큐어한 스킴과 맥을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조합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죠. 어떤 조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이버텍스를 먼저 하고 맥을 만들어야 되느냐, 맥을 하고 사이버텍스를 만들어야 되느냐, 뭐 두 개 섞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버텍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인크립션. 두 번째, 인크립션을 하고 맥을 계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 중간중간 좀 섞어요. 인크립션을 하면서 맥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TLS 스킴이고 두 번째가 뭐 IP색이고 이런 식인데,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가 제일 시큐어할까요? 섞어서 하는 거. 자, 시큐어한 거는 되게 쉬운 게 공격자한테 정보를 적게 주면 적게 줄수록 시큐어한 거야. 1번, 3번. 3번도 순서는 있어요. 믹스란 게 이거하고 그다음 일부 요거하고 그다음에 또 요거하고 이런 식이에요. 알고리즘 다 공개돼 있으니까 순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1번, 2번, 3번. 자, 2번은 왜? 왜? 쉽지 않죠. 음, 쉽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2번이 시켜요. 1번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맥이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크리션 한 다음에 맥이 맞는지 체크해야 되죠. 맥이 맞는지 알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디크리션 해야 되죠. 디크리션 해야 되잖아요. 일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A를 만드는 게 좀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뭐 맥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SSL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에 태그를 붙여 맥을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립션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메시지를 인크립션 하고 그 다음에 저 인크립션 된 거에 대한 태그를 붙여요. 오케이, 그렇죠? 자연스럽죠? 세 번째 건 뭐냐면 메시지를 인크립션 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붙이는데 저 태그는 메시지에 대한 태그예요. 두 번째는 차이가 이해돼요? 두 번째 거는 맥을 계산하는데 맥이 인크립트 된 메시지에 대한 태그. 여기 보면 C에 대한 태그를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원래 오리지널 메시지, 플레인 텍스트에 대한 맥이에요. 그래서 2번은 always correct. 1번은 not secure. 3번은 잘하면 secure. 잘 못 만들면 안 secure. 맞아요. 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SL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정도 하고 막 했었어요. 땜빵을 막 해가지고 대충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세 가지 되죠. 인크립트.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크립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맥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을 하고 인크립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거꾸로였죠. 여기가 먼저였죠. 맥을 하고 인크립션 하는 경우 인크립션을 하고 맥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맥과 인크립션을 같이 하는 경우 맥 앤 인크립트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일 게 뭐냐면 요거 맥 하고 나서 인크립션 하는 거 이게 사실 이제 TLS 이런 데 쓰였던 SSL에 쓰였던 건데 요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깰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봐야 되죠. SSL에 쓰였던 TLS 스킴 저거를 할 텐데 얘는 이제 맥으로는 뭘 쓸 거냐면 HMAC을 쓸 거고 인크리션은 CPC 맥, CPC AES 요거를 적용이 되어 있어요. TLS, SSL에. 자, AES, CPC 모드에 AES 쓰는 경우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카운터 모드에 비해서 좀 달랐던 점? IB가 또 있었고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좀 달랐던 점? CBC AES는 뭐 CBC 모드랑 카운터 모드랑 달랐던 거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패딩 있었죠? 카운터는 패딩 없었죠? 근데 CBC는 패딩이 필요했죠? 이 패딩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크립션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 자, 맥을 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인크리션 할 텐데 인크리션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니셜 벡터가 있고 M0, M1, M2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뭐 좀 남으면 패딩 같은 게 붙겠죠. 패딩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크리션을 하게 되면 IB는 그대로 내려오고 XOR을 하고 인크립션하고 C0 또 C1 또 C2 자, 요거였죠? 음. 어, 우리가 뭘 할 거냐면 M1을 디크리션 해볼 거예요. 디크리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끝에 한 바이트 있죠? 한 바이트 1바이트 1바이트를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 M1이란 값은 C0랑 뭐랑 XO하면 돼요? C1을 디크리션 한 거랑 XO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디크리션 요 값을 우리가 요 값을 G라고 할게요. G라고 하면 M1이라고 하는 건 C0랑 G를 XO한 게 M1이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G라고 하는 건 C1을 디크리션 한 거겠죠? 그렇죠? 물론 공격자에서는 뭔지 모르고 우리 뭔지 모르겠지만 음, 만약에 어, 요 C0에 있는 끝값 요 한 바이트 요 우리가 2라고 합시다. C0의 끝에 있는 한 바이트 이 값이 1바이트 음,
시간이 요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보고 나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숙제도 내줘야 되니까 구현을 한번 해봐야 될 테니까 애들 뭐랄까 어떤 한번 구현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인테그리티까지만. 그래서 오센티케이트 인크립션은 빠지고 그 전까지만 시험 범위를 해서 거기까지. 메시지 인테그리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데까지.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